양 증시가 모두 하락에 찔렸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실제로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창업 시 돈이 되는 소위 노른자 상권은 정권 실세나 본사 고위 간부들의 특혜용으로 돌아가 일반인에게 알짜배기 가맹점은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 분양까지 평균 6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역의 송파 헬리오시티는 분양까지 1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할 FOMC 회의를 사흘 앞두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3% 넘게 급락하며 하락에 질렸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2% 가까이 내린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시작부터 크게 밀린 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1.6%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3.54% 급락한 63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크게 흔들려 1.07% 하락한 1927에 마감했습니다. 16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고 국제유가 급락이 겹쳐 한국 증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2,965억 원을 내다 팔며 9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여파에 중동계 매도가 크게 늘면서 이달 들어 벌써 2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전문가들은 FOMC 회의까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MC 이후에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배당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생기고 있다. 미 금리 인상 우려는 아시아 증시 대부분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3% 이상 급락했고 대만 가권 지수도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0.9%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경제공작회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반전해 2.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온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17일 새벽 3시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는 대체로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하느니 곧바로 따라가지 않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1.5%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향보다는 국내 경기 추이가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국내 경기가 금리를 올릴 만큼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가 올리는 거를 감당할 정도가 돼야지 올리는 거지. 그쪽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라는 논리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고.
현재 수준의 경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간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인하 동결뿐만 아니라 인상에 대한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인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추세와 물가 수준을 보고서 기준금리를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더 늦은 시점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초 국내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가 한 차례 추가 인하된 뒤 장기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요. 내년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 등이 기존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훈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원금 상환은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실제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서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갚을 능력을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만 가능해집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은 사실상 한도를 줄였습니다.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상승 가능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승 가능금리란 금리가 인상돼 이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입니다. 은행권은 상승 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서 분양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단 대출은 예외키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 칼바람 속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돈이 되는 노른자위 상권은 잡기 힘들고 수익성이 좋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가맹점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왜 그런지 한지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부속실 출신 비서관 A씨. 부인이 원하는 지역에 파리바게트 가맹점을 내달라고 SPC그룹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청탁이 들어오자 그룹 내부 대외 업무부서와 영업부서 간에는 서로 처리하겠다고 경쟁까지 붙었습니다. 자격 조건, 투자 비용 등 12단계를 거쳐야 하는 종합적인 내부 심사 절차는 모두 생략됐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개설 과정도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도 가장 모기 좋은 상권, 신규 가맹점 출점이 일사천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매장 개설 전담부서 안팎으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커지자 A 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청탁을 철회했습니다. 돈 되는 노른자위 상권은 특혜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기 좋은 자리에 가맹점을 개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정권 실세나 친인척들이 청탁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목 좋은 가맹점이 그림에 떡인 사례는 비단 SPC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헛도 최근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꾸면서 상권이 좋은 매장은 본사 고위 직원이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피자헛 측은 본사 직원 특혜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례가 아니라도 직원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사실 외식업 쪽에서
굉장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500만 원인 반면 일반인들이 하는 가맹점들은 월 평균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은퇴 후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만 마리 사장님이지 인건비를 생각하면 거의 적자인 셈입니다. 저희가 3,200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매장 운영이 안 돼서 아시다시피 파리바게뜨는 초기 창업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요. 3, 4억 이렇게 들어요. 100만 원 안 받고 해서 어떻게 이익이 나서 먹고 살겠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제과점 등이 속한 숙박음식점업은 점포당 매출이 평균 1억 9천여만 원, 영업이익은 고작 2,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밤새 꼬박이라면 평균 월 183만 원 정도 벌었다는 겁니다. 좋은 상권은 곧 매출로 연결되기 마련인데 목 좋은 곳은 본사 내 임직원 그리고 특혜용으로 돌아가다 보니 상권이 안 좋은 가맹점들은 폐점 위기에 처한 곳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를 어떤 이득보다는 회사 이익이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고 본사가 온갖 감언이설로 자영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하지만 가맹점을 하다가 적자로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연말을 맞아 프리미엄폰 중저가폰을 가리지 않고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휴대폰 지원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방학을 앞둔 학생과 20, 30대 젊은 층의 판매를 늘리려는 전략인데 자세한 소식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주 SK텔레콤은 LG전자 G4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KT도 G4 지원금을 30만 4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G5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조사 이통사의 재고 정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확대는 프리미엄폰과 중저가폰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단독 출시한 프리미엄급 중저가폰 화웨이 넥서스 6P에 최고 요금제 기준 지원금 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TGN 컴퍼니의 루나나 A8 그리고 갤럭시 S2 밴드, 넥서스 6P 같은 실속형 단말들을 중심으로 12월에 공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KT는 최근 한 달간 갤럭시 노트5, 갤럭시 A5 등 8종의 지원금을 높였습니다. 단독으로 출시한 갤럭시 J7에는 지난달 말 최대 지원금 기준 33만 원을 책정해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합니다. LGU 플러스도 갤럭시 A5에 지원금 31만 2천 원을 정했습니다.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지원금은 19만 6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연말은 전통적으로 휴대폰 시장 최대 성수기로 꼽힙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맞으며 휴대폰 교체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단통법 여파로 주춤했던 휴대폰 시장이 연말을 맞아 이통사들의 지원금 전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사업 속도입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수익은 추락하고 거꾸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요.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 분양까지 평균 6년 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정순구 기자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평균 사업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죠? 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재건축 재개발 단지 총 37곳을 분석한 결과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일반 분양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6년 9개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시점에 투자했을 경우 6년 9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분양까지 다다를 수 있는 셈입니다. 재건축 단지보다는 재개발 구역의 사업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분양 예정인 곳을 합쳐 올해 서울에서 선보인 재개발 아파트는 총 21개 단지입니다. 이들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일반 분양까지 평균 84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면 재건축 단지는 올해 총 16개 단지가 일반 분양에 나서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약 77개월 만에 일반 분양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개별 단지별로 사업 속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길게는 12년 5개월에서 짧게는 2년 9개월까지 단지별로 사업 속도의 편차는 매우 심한 편입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렸던 곳은 송파구 가락시형을 재건축해 지난달 분양된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분양까지 1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조합원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 시행 인가까지 10년 6개월여가 걸린 것이 사업이 지체된 주요 원인입니다. 같은 달 공급된 서초안양 재건축 단지 반포레미안 아이파크 역시 조합을 설립하고 분양하기까지 1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까지 걸린 기간이 3년여로 비교적 짧았지만 이후 조합원 간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8년 6개월이 걸린 탓입니다. 반대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빨랐던 단지는 3억 가든 4차를 재건축해 10월 분양에 나선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분양까지 조합원 간 큰 갈등이 없었고 단지 내 상가와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불과 2년 9개월여 만에 일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 속도가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앞으로는 사업 속도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주택값 상승폭이 예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늦춰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이제는 사업의 속도가 조합원들의 수익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이 사업 속도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정순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과 청주, 천안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금 등 약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천안 등 3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청주는 처음으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고 부산, 천안은 작년 말 수립된 활성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부산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에 5,95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 내 교통 환승, 상업, 업무 시설을 도입하는 북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부산역 광장을 재구축하는 사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청주는 청원구 내덕동 일대를 미술품 보관, 전시시설 등 문화 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4개 사업 총 3,114억 원 규모가 투자됩니다. 천안은 동남구 천안역 일대에 총 2,802억 원 규모의 22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동남구청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금으로 구청을 신축하고 어린이회관 등을 함께 짓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개편해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반전세 거래량과 가격을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부동산 거래 흐름과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세와 월세로 양분됐던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 반전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세, 월세로 구분해 공개하던 거래량과 가격 자료를 전세와 월세, 준월세, 준전세 4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월세를 국토교통부의 월세 분류 기준을 적용해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 이하인 경우는 월세, 보증금이 월세액의 12배에서 240배인 경우는 준월세, 보증금의 월세액이 240배를 초과할 경우 준전세로 나눴습니다. 최근 P2P 대출 서비스가 대환대출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20% 이상의 이자를 내야 했던 대출자들이 P2P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연 4.5%에서 15%의 중저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P2P 대출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대환대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P2P 금융기업 렌딧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의 대출 고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대출 고객 262명 중 47%에 해당하는 124명이 대환 용도로 P2P 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받은 대환 대출 금액은 총 20억 2,575만 224원으로 1인당 평균 1,633만 6,695원입니다. 124명의 대환 대출 고객의 실제 납입 이자 비용을 2년 약정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환산한 결과 대환 전에 부담해야 했던 이자 비용은 2년간 모두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P2P 업체를 통해 대환한 후에는 2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해 1인당 평균 185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며 값싸고 질도 보장되는 PB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PB 상품은 유통업체들이 자체 기획 개발한 브랜드 제품을 말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PB 상품 매출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마트의 이맛살, 롯데마트의 통큰 초코파이 등이 개별 품목별 매출 1위에 올랐고 편의점에서도 도시락과 커피, 라면 등의 PB 히트 상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B 상품은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와 달리 중간 마진과 브랜드 로열티가 없어 저렴하지만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 서민 가게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미국 네바다주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 2030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허 획득으로 현대기아차는 투싼 수소연료 전지차와 소울 전기차 등 2개 차종, 총 4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운행면허가 난 2종의 친환경 차량에는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지능형 고안전 자율주행 기술들이 탑재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 중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있는 도심 지역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5,138건으로 10월보다 6.1%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 늘었습니다. 2009년 법정 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 자동차 사태가 최근 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6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의대와 인하대 의대,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국내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여성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남성의 2.8배에 달했지만 남성은 성욕 감퇴가 여성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이른 새벽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서울 3도에서 6도, 대구 7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작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기압골의 후면 기류를 따라 미세먼지가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는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호남과 영남 등 그 밖의 전국이 한때 나쁨 수치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도 낮은 데다가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이겠습니다. 추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비는 이른 새벽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서울 3도에서 6도, 대전, 청주 5도에서 8도로 일교차가 작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고 속초 5도에서 9도, 강릉 4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방의 비도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고 광주 7도에서 9도, 부산 9도에서 13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한기가 내려오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기후대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양 증시가 낙폭을 키우며 이번 주 첫날의 장이 우울하게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전 업종이 하락했고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국내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중소형주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남은 한 주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